그래서 제가 그저 28년 동안 억울하게 살아오면서 여기 눈물과 피로 얼룩진 이 지도를 잘 보시고 정말 김정일이를 이 세계에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줬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북한의 반인도 반평화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러드 겐저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두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회의 주최 측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레드 겐서이며 워싱턴 DC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DLA 파이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Freedom Now라는 NGO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26일 조용한 밤 천안함은 남북한을 가르는 사실상의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남쪽 서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감흥 어뢰 폭발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갑자기 강력한 수중 폭발과 함께 천안함은 두 조각이 났습니다. 5분 만에 배가 침몰하면서 승조원 46명이 목숨을 잃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국제사회는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정일 북한 지도자가 왜 이러한 공격을 개시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옵션 중에는 김정일이 국제적 사법 절차에 처음으로 자신을 노출시킬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의 침몰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는 사건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지시한 자를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인도적인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야 합니다. Committed in a way that is widespread, systematic, directed at a civilian population. 요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식량 정책 및 그로 인한 기근에 더해 지금도 진행 중인 정치범 20만 명의 정치범을 감금해놓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배급을 주며 강제노동, 고문, 임의적 처형을 자행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자국민 보호 의무를 촉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북한에도 반인도적 범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더하여 국제사회가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때 이 원칙이 발동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무수한 결의 및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인 태국의 법학 교수 위티 모타폰의 9차례에 걸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1차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논의와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 총리님께서도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고통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본데비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북한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두들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12월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문건에 미국의 이른바 적대 정책이
북한 주민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고 다양한 유엔의 결의가 인권을 보호 및 신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방어하는 이념과 체제를 없애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상대할 가치도 없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북한의 상대하는 국제사회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 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엔 총회는 자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북한 내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단의 전문가 집단을 지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북한 연례 결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유럽연합이 북한 결의안을 도입하면서 R2P 자국민 보호 의무 원칙을 명시적으로 발동했다는 점을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둘째, 국제사회는 북한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의 식량 배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북한 전역에 대한 방문을 허용할 것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남한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차원을 넘어 유엔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상황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위팁 문타푼 북한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제69항에서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촉구하는 우리의 2008년 보고서를 부각시키고 이에 지지를 표명한 점에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문타푼 교수는 자신의 권고사항에서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유엔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여 협치 및 정부에 대한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주민의 희생을 막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이든 아니면 개인의 형사적 책임이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10년 이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의를 박차고 나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논의는 이성급으로 격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안함의 침몰을 계기로 인권 및 인도적 우려사항 등 북한이 전 세계에 이야기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 측과 접촉하는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